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왜 현명한 사람들은요, 손해나는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손해를 자초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1위는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55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마오쩌둥 저서가 최대 65부 팔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 발간이고요. 강제로 발매했으니까 이것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책이니까 당연히 베스트셀러에서 좀 제외시킬 수도 있겠죠. 종교인 책이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그 종교인 책이 아닌 것 중에서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는 그동안요. 지금은 2등 정도 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1등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죠. 르크 디 프랭스라고 합니다. 바로 저자는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라고 합니다. 이때 앙뚜안 사람 이름이고요. 드라고 하는 것이 귀족이나 영주의 표시, 귀족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인트라는 뜻이고요. 성이라는 뜻이겠죠. 생하고요. 엑쥐페리라고 하는데 붙여갖고 생텍쥐페리라고 합니다. 엑쥐페리가 맞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책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한때 세계 1위 베스트셀러로 2억 부 이상이 팔렸거든요. 이 책의 주된 테마는 이겁니다. 인간사의 부조리를 다루고요. 실존주의 철학을 다뤘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테마도 다뤘지만요. 어쨌든 인간사의 부조리를 심도 깊게 어린 왕자의 눈으로 파헤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를 인식하고서 거기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책의 의미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이고 실천은 실천이고 책은 책이고 여전히 부조리에서 탈피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인간 부조리를 느끼고요. 사회 부조리를 느끼고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실존적인 인물로 재탄생되는 것이 바로 인간 본연이 추구해야 되는 인간 존엄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 및 금융 상품도요. 부조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가끔 인간은 어떨 때는 한없이 어리석기도 합니다. 이때 어리석다는 것은요, 얼이 썩었다. 이 소리입니다. 정신이 썩었다. 그러니까 피폐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 이 소리가 바로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최고로 총명한 인간이, 현명한 인간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기 십상이고요.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는 지식인들도 엄청 많이 빠져 있죠. 사기를 당하기 일쑤죠. 놀랍게도 2022년도 사기 건수가 한국에서만요. 32만 9,35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소소한 건까지 합친다면요. 수백만 건은 적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러한 사기공화국에서 어떻게 보면요. 책자도 나왔는데요. 공화국에서 정말로 살아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남는 방법 중에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부조리만 인식하고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요, 신부가 지창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이쁘지도 않고 그런데도 지창금이 많다면요. 결혼할 때 신부가 지창금이 많거나 아주 좋은 조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 이렇다고 해서 덥석 결혼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꼭 좋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돈을 더 주고서 급히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끼워주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가령 TV, 커다란 TV를 파는데요. 평면 TV, 토스트기나 칼갈이기나 후라이팬이나 믹서기 등을 공짜로 준다면요. 그러면서 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토스트기나 칼갈이, 후라이팬, 믹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TV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때 이런 서비스 때문에 무턱대고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TV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TV 가격이 너무나 뻥튀기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 엄청나게 그 바가지를 씌워서 그런 것일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까짓 5만 원, 10만 원짜리 경품이나 서비스 물품에 혹해 가지고 자기가 비싸게 사는지도 모르게 엄청나게 출혈을 견디는 일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요, 좋은 고기라고 하는 건 식재료 중에 좋은 고기 있잖아요. 원래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좋은 재료는 맛이 있습니다. 재료 본연에. 그런데요. 양념을 많이 넣습니다. 양념은요. 재료의 맛을 희석시키거나 숨기죠. 양념 맛만 나게 하는데 이것은요. 재료가 좋지 않을 때 양념을 많이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좀 상한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맛이 없거나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양념을 가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상품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 정부나 금융기관이 제공한다면 무조건 좋다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해야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무턱대고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프로모션이거든요. 좋은 상품은 그런 프로모션 필요 없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림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입자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혜택을 보고 들어갔다가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왜 비과세 혜택을 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폭발적인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비과세 때문에 가입자를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비과세 혜택으로 1억 원을 한 사람당 예치하는데 100만 명이 가입한다면 무려 10조 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금융기관은 대박이 납니다. ISA 가입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542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상반기에만 49만 3천 명이 증가했으니까 1년 동안 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금액은요, 28조 이상이 되거든요. 이 돈 다 금융기관으로 흘러갔습니다. 금융기관은 역시 최고의 돈잔치 중이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딴지를 거냐고요? 가입자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웬 딴지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손익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ISA 가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으로 200만 원의 혜택을 줍니다. 근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과세로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2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배당 등 차익이 생겼을 때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0만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만 원에 이자소득세 15.4%니까 30만 원 내외밖에 혜택이 없거든요. 그것도 모르고요. 손익도 판단하지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정말로 ISA가 비과세니까 효과 좋다. 왜 딴지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어이가 없죠. 이것은요.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은 메리트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2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15.4%요. 그러면 30만 8천 원을 과세하게 되는데 ISA를 가입함으로써 30만 8천 원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비과세로 30만 8천 원을 30만 8천 원의 혜택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의 혜택이라면 1년에 겨우 10만 원 정도 혜택 본 겁니다. 하루에 281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혜택을 위해서 6천만 원을 3년 동안 예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 ATM기 사용 시 건당요. 수수료가 700원에서 1,000원 내외가 됩니다. 이런 것은 막 쓰면서 하루 281원 혜택을 위해서 6천만 원을 예치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5년 동안의 혜택이 30만 8천 원이라면 1년에 겨우 6만 1,600원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에 169원이거든요. 이거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혜택 때문에 1억 원을 5년 동안 예치해야만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금융기관은 좋지만 가입자는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수익이 안 나면 이 정도의 또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169원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수수료, 타행 수수료 건당 500원, 1,000원씩을 물면서 169원을 위해서 이렇게 1억 원을 5년 동안 예치해야만 되겠습니까? 따라서 ISA를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직접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ISA에서도요,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나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요, 주식형 ETF도 비과세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적금은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그러다 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요, 절세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IS 대신 어떻습니까? 이런 비과세하고 금액이 많다면 법인에서 투자를 하면 아주 효과적이죠. 다음은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뭐 월납 기준으로 150만 원 초과하면 안 되고요. 1인당 1억 원 이내고요.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1인당 1,000억 원을 내도 매월 100억 원을 내더라도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도가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혜택을 주지 않아도 가입자가 많으니까 걷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 진짜 혜택인지 알아볼 필요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보험 가입 건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작게 보이는데요. 저축보험 등을 제외하고도요. 2022년도에 7,800만 건 이상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고 다른 거 다 합친다면 정말로 1억 이상 한 사람당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라면 2건 내외를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효과가 그 사람들 혜택이 있을까요? 비과세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비과세 금액이 너무나도 저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이렇게 1억 건 이상의 가입을 했다. 그러면요, 보험사만 대박난 거 아닙니까? 보험사는 정말로 잔치 중이죠. 엄청난 가입자로 인해서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요. 엄청난 그 가입자로 인해서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정말로 자산이 엄청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천억대, 천조 이상입니다. 천조 이상. 금액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생명보험은 880조,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343조, 그래서 토탈 1224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입니까? 가입자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누가 봅니까? 바로 보험사가 벌고 가입자는 쥐꼬리만한 그 일부 그 비과세 혜택만 벌 뿐이죠.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 10년 돼야 원금 나오는데 8년에서 10년. 이론이 어떻습니까? 복리 효과나 이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무슨 그 비과세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가입자 메리트는요, 보장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보험금이 나니까 좋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미한 사고 발생 확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요, 비싼 보험료도 한몫을 하죠. 그러니까 보장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투자해서 현금으로 보장자산 갖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저축보험, 변액보험 마찬가지로요. 오히려 재산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수익률을 아주 저조하게 주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특히 저축보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같은 경우 복리 효과하고 비과세 효과가 있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효과는 너무나도 미미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을 통해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보시면요, 이 말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에 그렇게 1억 건 이상을 가입해 놓고 가입자들의 혜택보다는요, 보험사의 혜택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보험 판매인들의 수수료 혜택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준비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가입자 모두 노후 준비에 실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조한 수익률하고 연금보험에 미미한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연금 지급률하고요. 그다음에 형편없는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본다면요. 당연히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하면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충분합니다. 부부가 가입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 등을 모조리 해지해서요, 은퇴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보장이라고 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과연 종업원을 위한 제도일까요? 퇴직연금
그 자산 규모가요, 2023년도 382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수익률, 자산운용 수익률이 1%대 중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종업원을 위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강제화로 금융기관만 좋아진 셈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요, 세금호대나 분리과세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혜택을 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비과세 상품도 이러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상품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입자한테 혜택은 그다지 많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요, 오늘 다루지 않고 나중에 한번 다시 심도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효율적인 투자와 자산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 절세와 투자 효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혜택을 준다고 해서 모든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말고요. 가입했다면요, 반드시 해지하고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명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 부조리에서 탈피하는 현명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대하고 막강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금융 부조리,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금융 부조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거위털을 하나씩 뽑듯이, 고통 없이 뽑듯이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털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금융 및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들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효율적인 투자 방법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은 모조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상품들을 가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마시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과 가족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품 얼씬도 되지 않게 거들떠도 보지 말고 있으면은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다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법인에서의 투자를 해주는 것이 해답이고 가장 강력한 솔루션의 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습니다. 자산가라면요. 이런 고민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제공하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절세가 됩니다. 100년 동안에. 정말로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요.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신청 방법은 5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 타고 오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인간이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떻습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손해나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연연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가입입니까? 가입자하고 소비자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